그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 때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언변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2024년에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의견인데요. 하이, 러인입니다. 오늘은 반치광이라는 영화를 볼 겁니다. 제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님 영화 중에 안 본 영화가 있나 검색을 해보는데 한번 볼까요? 송강호. 지금은 명실상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송강호 님도 시작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시작부터 좀 살펴보면 시작부터 대단한 작품들만 하셨었네. 물론 단역이지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초록물고기, 나쁜 영화, 넘버3, 조용한 가족, 쉬리, 반치광,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 뭐 여기까지만 봐도 어쨌든 오늘은 반치광이라는 영화를 볼 건데 사실 이 영화를 봤어요. 본 기억은 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싶다. N차 관람 하고 싶다. 일단은 2000년대에 나온 코미디 영화고요. 2000년대 당시를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랬을 때지만 그때가 1997년대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나서 아마도 국민들에게 좀 도피할 곳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매우 많은 코미디물이 나왔고 그게 또 흥행으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뭐 넘버3, 두사부일체, 뭐 주유소 습격 사건, 라이터를 켜라, 가문의 영광, 광복절 특사, 몽정기 뭐 이런 것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영화들이 쭉 나오면서 흥행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코미디에 열광했었단 말이죠. 그때가 아마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였던 것도 같아요. 뭐 그때 당시 이문식 배우님이나 박중훈 배우님의 코믹 연기, 차승원, 박상면 이런 배우들의 코믹 연기들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코미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기억나는 코미디 영화는 많이 없네요. 진짜 지금 생각나는 건 극한 직업밖에 없을 정도. 대신 유튜브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코미디언들이 시대적 풍자와 함께 너무나 통쾌한 코미디들을 해주시죠. 거의 뭐 연예인들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치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포스터부터 한번 보게 되면 요게 메인 포스터 같죠? 시끄러운 세상 반칙으로 산다. 어느 시대에 대입해도 들어맞는 문구가 아닐까. 그 저때 시대 상황을 조금 예상해 보자면 IMF가 끝나고 2002년도 월드컵을 기다리면서 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을 시기일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끄러운 세상 반칙으로 산다. 코미디 영화지만 많은 것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포스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레슬링 영화인데요. 그때 당시에 노지심 선수나 이왕표 선수, 우리나라 국내 프로레슬러 분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레슬링이랑 뭐 예능적인 요소가 있어서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아마 이 영화 시점 그 사이로 WWE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학교 반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부커티 따라하고 헐크 호간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레슬링을 소재로 한 영화다. 요런 포스터 그때 당시 약간 나이트클럽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고 장진영 배우님도 계시고 김수로, 이원종. 이원종 배우님도 그때 당시 코미디 영화에 거의 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만큼 인기가 많으셨죠. 그리고 박상면 배우님, 힘으로 안 되면 깡으로 한다. 그 향수를 자극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때는 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썼어요. 깡 좀 있네. 뭐 이런 단어. 감독과 출연진 한번 봐야겠죠? 김지훈 감독님이 연출하셨네. 김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최근 거미집 밀정, 악마를 보았다, 놈놈놈, 달콤한 인생, 걸작들을 뭐 중간중간 흥행에 실패한 영화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게 흥행에 실패한 거지 절대 나쁜 영화들이 아니네요. 주연은 송강호 배우님이랑 장진영님. 그 외에 그때 당시 충무로의 히어로들 박상면, 정옹인, 김수로, 이원종, 명계남, 신구 너무나 출중하고 훌륭한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얼굴은 아는데 제가 나이가 이 시대 때의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름이랑 매칭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TV 속에서 많이
봤던 배우고 시놉시스를 보면 역시 조금 된 영화라 그런지 2000년도를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좀 슬프긴 한데 네, 시놉시스. 어느라고 소심한 은행원 임대호, 송강호죠. 그는 하루 걸러 지각에 실적도 저조하고 제대로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 매일 그를 괴롭히는 부지점장의 헤드락 걸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때 당시 헤드락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헤드락이랑 촥. 그때 제가 학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 만나면 촥, 촥. 요거를 서로 당해주고 당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 성인분들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은 그랬어요. 어느 날 찾아간 체육관에서 반치광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의 사진을 보고 흥분한 그는 얼떨결에 장관장에게 레슬링을 배우겠다고 선언해버린다.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후회하는 것도 잠시 매일 고된 훈련이 시작된다. 피도 눈물도 없이 맹연습을 시키는 교관은 다름 아닌 장관장의 딸 민영, 장진영 배우님 분이네요. 그녀는 레슬링 프로모션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대우에게 이 모진 훈련은 곧 자신과의 싸움,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에게도 가슴속 깊이 감춰둔 열정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부지점장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헤드락을 점점 세게 한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친구 두식, 정웅인분 마저 상사에게 반항하다 퇴출당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 위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일념을 불태우는 대호는 레슬링 연습에 더욱 매진한다. 링 위에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왕이다. 마침내 최고의 레슬링 테크니션 유비호와 한판 혈전을 벌이기 위해 시합에 오르는 대호. 나 진짜 레슬러야. 시놉시스를 읽고 예상을 해보건데 약간 그 시대, IMF 시대 때 우리네 아버지들이 겪었어야 할 어려움과 힘듦을 분출하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시절 우리네 아버지들의 성장 드라마. 다만 아들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시각이 아들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 본인의 시점이다.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화 중에서 송강호 배우님이 결혼한지 안 한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스틸컷을 또 보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와 제가 예상한 것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감성 보세요. 사진 해상도가 작아. 정웅인 배우는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송강호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 때는 젊네요. 김가연 배우님도 나오시네요. 김가연 배우님이 지금은 우리 프로게이머 임요한님의 와이프로 더 알려져 있죠. 근데 저 때 당시에는 굉장히 감초 역할로 많이 나오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었어요. 이걸 왜 내가 기억하고 있지? 나 저 세대가 아닌데. 감성. 확실히 제가 좀 향수 속에 젖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만 봐도 아마 저 때 당시엔 최고의 카메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저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없나? 하긴 저 때도 이제 조명 쓰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겠지. 이게 문제의 헤드락이죠. 추억 생각나네. 반칙 맛 좀 보실래요? 저 문장에서 송강호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반칙 맛 좀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저 송강호 성대모사는 잘 못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찍어! 벌써 영화를 보기 전인데 그 옛날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어쨌든 영화를 보고 오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감상평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분위기에 맞게 옷을 좀 갈아입어 봤고요. 이 옷 색깔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레슬링을 처음 배우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레슬링 복장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입어봤고요. 영화가 어땠냐? 일단 이 당시에 왜 인기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겠다. 너무나 잘 알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일단 영화 자체가 굉장히 힙합니다. 힙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출. 이렇게 중간중간 챕터로 나눠서 연출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엽기적인 그녀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밋밋한 배경에다가 전반전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연출이 담겨 있다. 최근 영화로 들자면 아가씨 같은 영화가 약간 챕터별로 나눠서 영화 속 이야기를 전개하곤 하죠. 또 힙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단역? 조연보다는 살짝 밑에 개념?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하균, 박성호 무술감독, 정두홍 배우들이 나오는데 특히 신하균 같은 경우에는 불량배 역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힙합하면 랩 이런 건 아니었고 힙합 춤이었거든요. 막 브레이크 댄스 하고 윈드밀 돌고 이런 거였는데 아마도 그 만화책 때문에 그 문화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힙합 바지, 뭐 힙합 티 이런 말이 생겨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어땠어요? 기성세대들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젊은이들을 굉장히 불량스럽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서브컬처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자아냈다. 불량배였던 신하균 패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힙합스럽고 조던 같은 것도 신고 있고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들고 공격을 하고 송강호랑 신하균 패거리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그래피티가 딱 되게 상징적으로 비춰지는데 그 그래피티가 심지어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런 힙한 요소들을 담고 있고 OST, 반치광의 대표 OST가 되는 노래가 있는데 인디락을 기반으로 한 노래예요. 인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 홍대가 정말 젊은이들의 상징이었으면서 젊은이들의 놀거리가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모했지만 그래서 그때 클럽 같은 데를 가면 자우림, 레이지본, 크라잉넛, 인디펜던트 뮤지션들이 클럽을 씹어먹으면서 유명해진 뮤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의 OST를 여기도 넣었다 해서 이 노래 누가 부른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분이 부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날치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민요와 락을 퓨전해서 한국스럽게 만든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뮤지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장영규 영화음악 감독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음악 감독님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가 봐요. 어쨌든 그런 힙한 요소들이 담겨 있으면서 영화를 굉장히 힙하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향유했던 사람들이면은 뭐 레슬링, 서브컬처, 노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맞아 저때 저런 게 유행이었지 라고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영화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게 되면 심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심파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우리의 어떤 감동 코드나 유머 코드나 어떤 코드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 공감 요소들을 끌어내기 위해 억지로 이렇게 무언가 꼬집으면서 때리면서 야 일로 와야지 하는 장치들이 많은 영화를 심파 영화라고 요즘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심파가 좋다 나쁘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심파가 부족해요. 아직 이때는 그 설계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때쯤 누구 한 명 죽여야지 이때쯤 엄마 아빠 나와서 감동 코드 좀 나와야지 라고 하는 구조와 설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송강호가 직장인에서 프로레슬러가 되는 데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송강호가 그럴듯하게 힘들어야 했고 그럴듯하게 프로레슬러가 되기 위한 동기가 있었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집중력이 부족한 시대에서 우리의 흡입력을 자극할 수 있다.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영화의 어떤 전개나 흐름의 호흡이 좀 느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송강호가 은행원 직장인인데 상사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근데 상사한테 혼나는데 이게 혼날 짓을 해. 본인이 지각을 맨날 하니까 상사한테 혼나지. 그리고 상사가 혼내는 장치 어떤 슬랩스틱의 요소로서 이 헤드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락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난 정도의 헤드락이 아니라 진짜 막 숨통 끊어놓으려고 하는 헤드락처럼 묘사가 되고 그게 약간 가학적으로 느껴져요. 보기 불편했다. 왜냐면은 그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이라는 게 정말 금기시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정도의 우리 머릿속에 도덕관념이 박혀 있는데 그게 맞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폭력이 굉장한 유머 코드로 쓰였고 가학적인 슬랩스틱 요소 정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가문의 영광이나 두사불체 같은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반치광이라는 영화 제목답게 레슬링을 하면서 무기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포크 같은 무기를 써가지고 반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슬랩스틱 재밌어 라고 느꼈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좀 가학적이다, 불편하다. 지금 이 영화를 보자면 극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빠르기, 호흡 요것
속도 느리고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영화를 참으면서 봐야 했다. 특히 코미디라는 게 약간 그렇잖아요. 시대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이 정도는 유머야 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절 코미디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 평점을 내리자면 2.5점. 물론 지금 시대 기준, 제가 왜 이렇게 시대, 그 시대, 그 시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제 얘기를 듣고 그 말 취소해! 제가 하는 언변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2024년에 이 영화를 보면 한 2.5점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이 영화를 보기엔 비추천이라는 얘기죠. 좀 그렇다. 도망가듯 급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빠이!